안녕하세요. 정혜진입니다. 오늘은 조건문과 반복문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미 수업을 들으셨기 때문에 조건문 하면 머릿속에 떠오르시는 게 하나 있으실 거예요. 뭐죠? if문이죠. 그래서 제가 가장 기본형 if 조건문 실행할 문장 꼭 기억하라고 말씀드렸고요. if 조건식 실행할 문장, else 아니면 실행할 문장 이렇게 기본형이기 때문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실습을 하나씩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지금 제가 코드를 다 드렸기 때문에 그냥 타이핑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제가 주절주절 이야기하듯이 여러분들도 따라서 타이핑하실 때 따라서 하시길 바랍니다. A 변수에 10을 대입을 할 거고요. B 변수에 44를 대입을 할 겁니다. 이 숫자는 그냥 제가 임의로 정한 숫자예요. 여러분들 원하시는 숫자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if 조건 그 다음에 콜론 들어가죠. 그 다음에 프린트. 만약에 이 위에 있는 조건에 해당된다라고 하면 A가 B보다 큰 숫자입니다. 한글인 경우에 조금 이렇게 좀 번잡스럽게 보이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잘못하신 거 아니고 이 에디터에서 이제 막 많은 정보를 전달하기 위함이니까요. 그 부분들을 그냥 무시하시고 타이핑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문자열이죠. 작은 따옴표 안에 들어있는 거 문자열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컴마 A, 컴마 이고 B. B는 컴마 변수 컴마입니다. 이렇게 실행을 작성해 주시면 되고 아니면 else 컴마 프린트 b가 a보다 큰 숫자입니다. 하시고 프린트 b는 a는 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지금 보시면 A에는 10이 대입되어 있고 B에는 44가 대입되어 있죠. 그러면 이 조건이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거짓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 문장이 실행될 거고요. 여러분들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점은 들여쓰기가 되어 있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지금 보시면 저처럼 이렇게 라인이 없다라고 하시면 설정에 들어가셔서 편집기 행 번호 표시 요거 내용들 보시면 들여쓰기 가이드 표시 보시면 되겠고 저는 행 번호까지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실행이 제대로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B 값이 B가 A보다 큰 숫자입니다라는 내용들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번에는요, 저희가 직접 입력을 받아서 값들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조건문이 A는 숫자기 때문에 int죠. 그리고 입력을 받을 거기 때문에 input입니다. int, input 두 번째 숫자를 입력하세요. if 비교하겠죠? A와 B. 비교해서 콜론 꼭 보십시오. 프린트 A가 B보다 큰 숫자입니다. 네. 아니면 프린트. 그렇죠? 이 빨간 줄이 있는 것들은 오타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오타는 아니에요. 문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확인하십시오. B가 A보다 큰 숫자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면 내가 입력하는 값에 따라서 이 조건이 달라지겠죠. 저희는 A에 10을 입력을 할 거고요. 네, 첫 번째, 두 번째 숫자를 5를 입력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조건이 참이죠. 그러면 얘가 수행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출력 결과를 보셨고요. 자, 계속 그 기본체를 이어서 여러 가지 조금 약간씩 변형되어 있는 모습들을 보도록 할 건데요. 조건문 3에서 A 변수에 5 대입하고요. 그쵸? if A와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프린트
A는 10보다 작습니다. 얘가 기본형이죠. 그래서 지금은 작기 때문에 얘를 수행하죠. if 조건식 콜론 그에 해당됐을 때 수행하는 실행하는 문자 들여쓰기 하고 프린트 내용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조건문 A에다가 15를 대입하고요. A와 15를 비교합니다. 콜론 프린트 A는 15보다 작습니다. 아니면 else 프린트 A는 15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내용도 볼 수가 있겠죠. A에 15가 들어가 있고요. 그쵸? 대입되어 있고 비교했을 때 같기 때문에 얘는 수행되지 않고요. else 얘가 수행되게 됩니다. 언니라고 말해보아요라는 게 이제 보도록 할게요. 내가 내 나이를 입력을 받고 상대방이 나이를 입력을 받았을 때 나이를 비교해서 우리가 적절한 문장을 출력하는 예제였습니다. I, age, int, 네, 꼼꼼히 천천히 입력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if my age와 비교하죠. your age. 비교했을 때 지금 이게 참이되어 있는 상황이면 내 나이가 더 많아야 되는 상황이죠. 프린트 우리 언니 동생 할까? 제가 제안을 하는 거고요. else 아니면 프린트 언니 상대방이 나이가 많은 상황이죠. 언니라고 불러도 돼요? 라고 얘기하는 상황입니다. 내 나이 20살 상대방 나이 15살 해볼게요. 그러면 내가 제안을 하는 거죠. 우리 언니 동생 할까? 또 다른 상황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내 나이가 20살, 상대방 나이가 25. 그러면 상대방이 나이가 많은 거죠. 그럼 아니면이기 때문에 8번 라인이 실행돼야 되겠죠? 네, 이렇게 내용들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이런 게 궁금해요. 그 나이에 그 차이가 얼만큼인지 궁금할 수도 있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변수를 하나 더 만들어서 우리가 내용들 보실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요 내용들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기본형으로 이야기했던 것들은 if 조건식 명령문, if 조건식 명령문 아니면 수행되는 문장이었는데 이번에는 상황이 하나 더 만들어질 거예요. 상황이 더 만들어질 건데 어떻습니까? 상황이 하나 더 만들어지기 위해서 elif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if 조건식, elif 조건식 이렇게 두 가지 조건식이 들어가는 상황들까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볼 것은 나이 차이가 얼마큼 나는지를 보도록 할 거고 그러면 변수를 하나 더 만들어 준다라고 말씀드렸죠. 말해보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my age는 int 나이를 비교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정수형으로 변환합니다. 네. 지금 input이라고 하는 건 입력을 받겠다는 함수고요. 함수를 입력받으면 문자열이기 때문에 우리가 int로 해서 변경해 준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타이핑 하시기 바랍니다. 네,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여는 가로가 하나, 그쵸? 하나 더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내용들 보시면 되고요. 나이 차이를 계산하기 위해서 우리가 갭이라고 하는 그 변수를 하나 만들었고요. my age 빼기 your age를 계산을 하고요. 그러면 if 갭이 0보다 크면은 뭐죠? 내가 나이가 많다는 거죠. 그쵸? 프린트 우리 갭 차이네 언니, 동생 할까? 라고 제안을 하는 거고요.
아니면, 아니면 상황에서는 내가 나이가 어린 상태인 거죠. 그래서 저보다 요거는 이제 음수가 나오잖아요. 상대방 나이가 크면은 그래서 절대값을 만들기 위해서 마이너스를 붙였고요. 이렇게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나이 20살, 상대방 나이 25살.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 갭은 마이너스 5가 되겠죠? 마이너스 5가 되기 때문에 요 if에 거짓이 돼서 얘를 수행할 거고요. 저보다 마이너스 5의 앞에 그 보가 하나 붙었죠? 그래서 5살 언니시네요. 언니라고도 불러도 돼요. 라고 하는 내용들이 출력이 됩니다. 자, 근데 앞에서 봤었던 것처럼 if, elif, else, 그러니까 동갑인 상황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 더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예제고요. 마찬가지로 my age, int, input, 나이를 입력, your age, int, input. 물론 복사해서 쓰시면 조금 더 편하시겠죠. 근데 우리 오늘은 공부하는 타이밍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 강의를 들으시면서 같이 타이핑 하시면서 천천히 내용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나이 차이를 보기 위해서 my age 빼기 your age를 계산을 할 거고요. 그 다음 if 갭이 만약에 0보다 크면 print 우리 문자열이죠. 우리 갭 변수 값을 보인다는 얘기고요. 차이네 언니 동생 할까? 라는 문장이 프린트가 되고요. else if 생각하시면 돼요. 이땐 조건이 하나 들어갑니다. 갭이 만약에 0과 같다면 그래서 잠시만요. 작은 땀표가 빠졌고요. 자, 같은 상황이죠. 프린트 우리 동갑이네, 친구네. 잠시만요. 이렇게 내용들 보시면 빨간 표시가 되어 있으면 앞뒤로 그 오타가 있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보시면 문자열, 변수, 문자열이고요. 제가 아까 전에 조금 오타가 있어서 수정을 했습니다. 여기도 오타가 있네요. 우리 문자열 연결해주고 캡 차이네. 그래서 내용들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많지도 같지도 않은 다른 상황들이죠. 아니면인 상황입니다. 아니면에서는 조건을 넣지 않습니다. 저보다 언니라고 불러도 돼요. 라고 하시면 내 나이 20살. 상대방인데 오타가 있네요. 네. 언니라고 불러도 돼요. 여기서 중요한 건 if, if 조건, elif 이 조건, else 내용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볼까요? 내 나이 몇 살 할까요? 20살. 상대방 나이 18살. 하면 우리 2살 차이네 언니 동생. 여기서 이 멘트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if 조건식, elif 조건식, else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자, 다음은 만나이 계산하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만나이 계산하기에서요. 잠시만요, 볼까요? 자, 이거 기억나시죠? 우리가 출생연도를 입력을 하고 생일이 지났는지 안 지났는지 여부를 보도록 할게요. 근데 지났는지 안 지났는지는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입력을 할 거예요. 생일이 지났으면 1을 입력하도록 생일이 안 지났으면 0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에 해당되어서 코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우리가 기존에는요, 그냥 단순하게 계산하는 것만 했다라고 하면 이번에는 어떤 상황에서 생일이 지났거나 안 지났거나에 따라서 계산 수식이 달라지는 거죠. 이럴 때 우리가 if문을 사용을 합니다. 자, 만 나이 계산하기. input year, int input 출력.
출생 연도를 입력하세요. B, A, int, M. 생일이 지났으면 1, 생일이 지났지 하지 않았으면 0을 입력하세요. this year는 2023, 죠? if bday가 는 0이면 print this year 빼기 input year 마이너스 1 아니면 print this year input year 이렇게 계산이 되면 되겠죠? 출생연도 1995년도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라고 하면 27살 이렇게 나올 수가 있고요. 이거 지금 보시면 비데이가 저희가 인트로 받았잖아요. 그래서 숫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만약에 인풋을 이렇게 받지 않고 인트로 받지 않고 그냥 인풋으로 받으면 문자열로 받는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문자열형으로 만들면 출생연도 2004 생일이 지났다라고 하면 1 하면 이 상황인 거죠. else 이 상황에서 출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int와 input을 사용을 해서 그러니까 int를 사용을 해서 int인 경우에는 숫자, int가 없는 경우에 문자. 그래서 숫자인 경우에는 그냥 쓰시면 되고 문자인 경우에는 이렇게 작은 따옴표 안에 묶어주거나 쌍따옴표 안에 묶어줘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점을 알려주는 프로그램인데요. 학점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범위를 만들었죠. 범위를 만들었고요. 이 범위를 작성을 하기 위해서 75점과 100점 사이를 A라고 우리가 지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75보다 스코어가 크고 100보다 스코어가 작다.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줄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 인간은 요거가 인지가 되죠. 하지만 컴퓨터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얘를 나눠줘야 돼요. 그러니까 스코어랑 이렇게 나눠주고 또 스코어랑 이렇게 나눠줍니다. 얘를 기준으로 반반씩 나눠주면 되겠죠. 근데 이 조건에도 해당이 돼야 되고 참여해야 되고 이 조건에서도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조건식을 붙여서 이렇게 내용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코드를 이렇게 이제 만들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보시면 100 이상, 그리고 0 이하면 점수의 범위가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제외를 하죠. 제외를 하고, 그 다음에 75부터 100 이상, 그러니까 100 안에 있는 숫자를 우리가 elif 해가지고 조건을 지어줬는데, 이거는 사실 크게 의미가 있진 않아요. 왜냐면, 어쨌든 이 안에는 75 이상이라고 하는 게 75 이상, 100까지가 점수가 이제 포함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왼쪽에 있는 수식처럼 써줘도 되지만, 사실상으로는 이렇게 오른쪽처럼 간단하게 만들어줄 수도 있다. 여러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범위를 주어졌을 때 이 범위에 맞게끔 이렇게 첫 번째 코드를 만드실 수도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이 코드를 좀 더 간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코드를 만드실 수도 있어야 합니다. 사실 가장 제일 좀 잘 만들어진 코드는 이 코드죠. 여러분들이 뭐 이미 눈치를 채셨겠지만 코드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봐서 가독성이 좋거나 그러니까 가독성이 좋다는 건 이제 좀 심플하다는 거거든요. 심플하게 만들어져 있는 코드들 그리고 동일한 결과를 만들어지는 코드들이라고 하면 잘 만들어진 코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학점의 등급을 알려주는 프로그램. 스코어를 입력을 할 거고요. 얘는 이제 숫자기 때문에 우리가 인트를 다 반드시 해야 되겠죠. 점수를 입력하세요. 100점 만점 기준. 얘는 또 말씀드린 것처럼 메시지입니다. 크게 의미가 있지 않아요. 자, if 스코어. 만약에 100보다 크거나 또는 스코어 0보다 작으면 범위에 벗어난 거죠. 점수 범위를 벗어났습니다. 하시면 되고 elif 100보다 그러니까 75부터 100까지 범위죠. 스코어가
and 15면 근데 사실은 이렇게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해를 돕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수식을 작성하긴 했지만 얘는 좀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우리가 좋은 방법으로 이제 코드를 하시려면 항상 변수는 왼쪽에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스코어가 네, 이렇게 왼쪽에 지금 보시면 요게 있는 거와 요 수식과 이 수식은 같은 말이긴 하나, 그쵸? 같은 말이긴 하나, 얘는 지금 변수가 오른쪽에 있죠? 그리고 여기는 변수가 왼쪽에 있죠. 그래서 실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으나 사실은 이 왼쪽에 있는 코드보다는 오른쪽에 있는 코드가 조금 더, 이제, 보기 좋은 코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해를 돕게 하기 위해서, 뭐, 오늘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편의상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74보다 and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이렇게 시험 점수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이고요. 100점이면 A. 점수가 뭐 50점이면 요 범위에 있기 때문에 B 등급이다. 볼 수가 있는. 이게 뭐, 요게 지금 값을 입력했다고 요게 나오는 이거를 여러분들이 포커스를 공부하시지 마시고요. 조건을 만드는 거를 포커스를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단순하게 이제 값이 나왔다라고 해서 이제 기뻐할 레벨은 여러분들 지나신 것 같습니다. 이미 실력이 많이 출중하게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값이 나오네? 안 나오네로 너무 막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냥 내가 잘 이해를 했는지 안 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int input 점수를 입력하세요. 만점 기준. 실행 결과가 나왔네. 그래서 좋아할 레벨은 이제 아닙니다. 여러분들 직접 코드를 짜서 만드실 수 있어야 됩니다. 스콜 105월 스콜 0 범위를 추가한 거죠. 점수 범위를 벗어났습니다. 자, 이제부터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게 잠깐만요. 만약에 if elif 스코어가 75보다 크다면 print a elif 스코어가 훨씬 더 여러분들이 보기에도 가독성도 있고 편하죠. 그러니까 밑에처럼 두 번째 있는 것처럼 작성을 하시는 게 더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위에 코드와 밑에 코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보시고 더 여러분들이 이 코드보다는 이 코드가 더 좋게 만들어진 코드다. 결과는 동일하게 나오겠죠? 그쵸? 자, 이번에는 예제부터 연습 문제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제 참고라고 해가지고 하나 만들어 그 강의 자료에 추가한 내용이 있죠. 난수를 생성을 할 건데요. 난수라는 것은 랜덤의 숫자를 이야기합니다. 저희가 게임 같은 거 만들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뭐 로또 번호 같은 거 만들 때 그 임의의 숫자가 필요할 때 많이 사용하는 건데요. 랜덤이라고 하는 모듈이 있어요. 네, 이 모듈은 이제 난수를 생성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이 있는 이미 그 제작자들이 만들어 놓은 그 모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얘를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임포트를 합니다. 임포트 랜덤이라고 하는 모듈을 가지고 온다는 뜻을 갖고 있고요. 난수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서 랜덤 모듈을 사용할 거야. 근데 랜덤으로 숫자를 만들기 위해서 범위를 설정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범위를 설정해 줄 거야. 1 이상 100 미만.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1 이상 100 미만. 그러니까 지금 어떤 숫자를 만들 수 있죠? 1부터 99까지의 임의의 숫자를 만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의의 숫자를 만드시고 난수를 출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4. 그러니까 임의의 숫자 계속 다른 숫자들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실행할 때마다 다른 숫자가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얘는 어떨 때도 사용을 하게 되냐면 참고 아주 간단한 게임 같은 것들 만들 때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그 랜덤 모듈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 임포트 하고요. 이번에는 come choice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랜덤 점 랜드 레인지를 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2라고 하는 건 뭐가 생략되어 있냐면 1, 0 이상 2 미만. 그러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0 또는 1이 줄 중에 하나의 값들이 출력이 되게 되겠죠. 그래서 랜덤으로 값이 출력이 생성이 되고 그 생성된 값을 come choice라고 하는 변수에 대입한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user choice. 내가 값을 입력을 할 거죠. 동전을 선택하세요. 앞면, 뒷면, 예. 근데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조금 주의하셔서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요. 지금 보시면, 여기가 얘는 이제 임의의 숫자를 만드는 거잖아요. 임의의 숫자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얘도 인트로 받아서 비교를 합니다. 그쵸? 얘가 숫자를 생성을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여기서는 반드시 인트를 해야 된다. 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자, if, come choice. 네. 네, 유저 초이스. 그러니까 내가 입력한 것과 임의로 컴퓨터가 생성된 게 같으면 맞았습니다. else 아니면 틀렸습니다. 를 출력하게 됩니다. 이렇게 뭐 이거는 컴퓨터가 어떠한 난수를 생성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결과값은 저희가 뭐 알 수가 없죠. 만약에 이게 결과값을 알고 싶다라고 하면 뭐 이렇게 com choice 이렇게 저희가 프린트 문을 하나 만들어서 나는 1을 선택하고 컴퓨터가 선택한 건 0이고 내가 입력한 건 1이기 때문에 틀렸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내용들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다 확인을 해본 다음에는 이제 요거를 이렇게 주석 처리하면 주석은 그 실행되지 않은 코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내용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약간의 좀 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연습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연습 문제는 뭐냐면 뭘까요? 3의 배수를 판별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중요한 거는 제가 순서도라고 말씀을 드렸죠. 값이 입력을 받게 되면 그 입력이 3의 배수인지 아닌지 3의 배수인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나머지 연산자 있죠. 나머지 연산자에서 나누어서 떨어지면 0이면 3의 배수이다. 아니면 3의 배수가 아니다라고 우리가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코드로 한번 옮겨서 보도록 할게요. 인트를 입력하세요. if num 나누기 3은 3의 배수기 때문에 3을 나누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뭐 4의 배수나 5의 배수하면 숫자만 바꿔주면 됩니다. 사실 그렇게 어려운 내용들 아니에요. 여러분들 신경 써서 공부하신다라고 하면 네,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보다 얘다. 조건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죠. 9, 3의 배수. 7, 3의 배수가 아님. 이렇게 우리가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요, 우리가 이제 간단한 계산기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도록 할 건데요. 그 간단한 계산기 프로그램 만든다라고 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해요. 우리가 입력을 받잖아요. 정수 입력을 받으면 연산자에 따라서 연산자가 달라지죠. 뭐 크게 어려운 내용들 없습니다. 그럼 연산자 입력 받는 거 뭐예요? 문자죠. 문자를 입력 받으면 각각의 문자와 해당되는 연산을 하게끔만 코드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해서 해당 코드를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지금 노란색 표시되어 있는 부분 제가 중요하다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왜 그러냐면 A와 B는요, 우리가 인트형으로 받아요. 인트형으로 받는, 인트는 우리가 정수형이라고 그랬죠. 정수형으로 값을 받게 되면은요, 정수 같은 경우는 실수, 그러니까 뒤에 그 소점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5 나누기 2 하면은 우리가 2.5라고 값을 받게 되죠. 사실 파이썬에서 얘네들을 다 해결을 해주긴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좀 큰 개념들을 아셔야 되니까 2.5가 되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얘도 인트고 얘도 인트예요. 그럼 뒤에 소점이 없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인트형들을 계산을 하게 되면 이 소점 뒤에가 생략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렇게 그 계산한 값을 플롯은 이제 그 실수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실수형. 그러니까 소수점을 가져라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플롯형으로 임시형 바꿈을 하는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제 좀 생략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이 플롯 사용하시는 거 좀 주의 깊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습 문제 이 같이 볼게요. 그래서 A 값을 받을 거고요. 얘는 숫자로 입력을 받아야 되겠죠? 그다음에 얘는 이제 연산자는 숫자가 아니에요. 그쵸?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렇게 되어 있죠. 연산자를 입력하세요. 인트 맞나요? 네. 다 확인하시고요. 인트, 인풋, 두 번째 숫자 하시고 그다음 if, ch가 만약에 같다. 더하기면 더하기를 입력했을 때 프린트 출력 A 더하기 B의 결과는 컴마 A 더하기 B. 지금 보시면 얘는 문자열이고 뒤에는 변수에 대한 연산이죠. 그래서 이렇게 컴마로 이어집니다. elif, elif, elif ch는 빼기는 프린트 출력 A 빼기 B의 결과는 컴마 A 마이너스 B. 그쵸? 네. elif ch는 곱하기 프린트 출력 A 곱하기 B의 결과는 A 곱하기 B. 크게 다르진 않지만 이게 띄어쓰기만 바꿀게요. 그 다음에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근데 사실은 이거 4개 부호 외에도 다른 것도 입력할 수 있으니까 그냥 elif로 코드를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elif이면 나누기면 프린트 출력 A 나누기 B의 결과는 컴마 A 나누기 B. 사실 이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숫자 5, 연산자 나누기 2. 이렇게 값이 잘 나오기는 해요. 근데 우리가 얘를 이제 정수형을 실수로 바꿔준다는 의미로 이렇게 값을 자료형들을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사실은 네, 파이썬에서는 크게 어, 고려하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자료형이 여기서는 인트형이고 정수형이고 얘는 나누기를 하게 되면
소수점이 생기기 때문에 실수형으로 바뀐다라는 개념으로 얘는 이제 임시형 변환이라는 개념이고요. 여러분들 조금 알고 계셨으면 하는 마음에 지금 말씀드렸고요. 네, 얘는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됩니다. 근데 이렇게 저희는 이제 정석으로 네, 쓰는 내용들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3명의 학생들의 점수를 각각 입력을 받을 거고요. 그 다음에 평균을 구한 것이 만약에 60점이 넘는다면 합격, 아니면 불합격을 출력하는 코드입니다.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작성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연습 문제 3. 자, 첫 번째 학생의 값을 받을 거고요. 복사해서 쓰시는 분들 계시는데, 우리 배우는 학생들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번거롭다고 하더라도 일일이 한번 입력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네.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차근차근 생각하시면서요. 정수를 입력하기 때문에 int, 우리 입력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input. 두 번째, 학생의 성적. 이렇게 저처럼 조금 말씀을 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조금 더 헷갈리지 않고 내용들 잘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따라 쓰는 게 아니라 내용들, 코드가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지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student average 를 구하기 위해서 스튜던트 1 더하기 스튜던트 2 더하기 스튜던트 3 하고서 나누기 3 하면 되는데 우리 기억나시나요? 연산자의 우선순위 그쵸? 나누기가 먼저 돼버리니까 이렇게 가로를 해서 평균을 구하게 되고요. 이제부터 쉽죠? 평균이 어떻습니까? 60 이상이니까 크고 같다. 60 이상이면 프린트 합격. else 프린트 불합격. 이렇게 내용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50, 60, 몇 할까요? 70? 합격? 한 번 더 해볼까요? 50, 평균이 60이 안 되기 때문에 불합격이 출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수, 영, 음수 판별하는 프로그램인데 이거 우리 나이 계산할 때 한번 했었죠. 그쵸?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형식이에요. 그래서 if 0보다 클 때, elif 0과 같을 때, else 아니면 경우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값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숫자를 입력을 받을 거고요. int 숫자를 입력하세요. 할 거고요. if num 0보다 크면 print 양수 만약에 그러니까 다른 경우죠. if num이 0과 같으면 print 0이죠. 그리고 else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print 음수 마이너스 9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결과고요. 자, 이번에는 1월에 1년에 각 일수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 2월 달, 뭐 4, 6, 9, 11월은 30일까지 있고요. 나머지는 31일까지죠. 이거 지금 조건 만드실 때 가장 적은 숫자대로 먼저 이렇게 만드시는 게 좋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먼스 같은, 28일까지인 거는 1년에 한 달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4, 6, 9, 11 같은 경우는 또 그 다음으로 적죠. 그래서 elif로 조건 만드시고, 그 다음 나머지는 else 이렇게 만드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또 주의하셔야 될 거는 얘죠. 여러 가지 조건을 만들 때 어떻게 오화로 만드는 거, 그쵸? 오화로 연결되어 있던 거. 오화가 뭐였죠? 또는이었죠. 또는이기 때문에 그 내용들 기억하셔서 어, 조건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연습 문제. month, int, 월을 입력하세요. if, once. 제가 지금 나눠드린 강의 자료에는 가로를 쳐서 표시가 돼 있지만 가로를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once. 월의 마지막 날은 28일. elif, once. 4. 이거 띄어쓰기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오와 month 은 오와 month 10일. 네. 프린트 month 월의 마지막 날은 30일. else. 이것도 그러니까 2월, 4월, 9월, 11월을 제외한 모든 달을 얘기하는 거죠. 프린트 month 월의 마지막 날은 30일. 이렇게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해당되는. 여기서 잠깐만요. 하나가 빠졌네. 6월이 빠졌네요. month는 6월. 여기서 키 포인트는 여러 개의 조건을 오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오화 연산자 사용하는 것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제가 수정하기 전에 바꾼 거라서 실행한 거라서 6월죠. 6월. 마지막 날은 30일 이렇게 표기가 되겠죠. 자, 다음에는요, 나이별 입장료입니다. 8세 미만 학생, 60살 이상인 경우에, 그러니까 조건 만들면 되죠. 조건 만드는 거 계속 찾아보는 내용들입니다. if랑 else는 여러분들 충분히 지금 정도면은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이해를 못 하셨다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여러 번 해보시면 이해가 충분히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너무 자신감을 잃지 마시고, 끝까지 한번 포기하지 마시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에이지, 나이를 입력을 받을 거고요. 나이를 입력하세요. 다음에 if, 에이지가 8보다 작거나 5와 에이지가 60보다 크면, 그쵸? else, price 6,000원. 이렇게 나이를 80살, 입장료는 0원, 20살? 입장료는 6,000원. 뭐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것이고요. 얘도 조금 더 이쁘게 뭐 만들어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얘를 조금 더 수정을 한번 해보면요. 크게 다른 것은 없는데, 그 입장료라고 하는 부분이 여러 번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저 같으면은 이렇게 하진 않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네. 문자열은 작은 따옴표, 큰 따옴표 뭐든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죠?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내가 60살이면 무료, 20살이면 6,000원. 그럼 이게 뭐 크게 뭐 달라진 거는 없는데 제가 굳이 이렇게 바꾼 이유는 얘가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결국에는. 그래서 얘를 이 부분 밖으로 빼줬고 각각 다른 부분들, 이 변수에 각 들어가는 부분들만 이렇게 이제 해당되는 걸로 만들었습니다. 이게 지금은 두 가지 경우밖에 없기 때문에 큰 의미가 있지 않은데요. 만약에 굉장히 좀 그 입장료 자체가 좀 디테일하게 나와진다라고 하면 이렇게 코드를 짜는 게 더 깔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건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요 조건 만드는 게 중요하고요.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고객의 등급을 판별하는 포인트 받아서 1000점 이상이면 최우수 고객, 500점 이상이면 우수 고객, 아니면 일반 고객입니다. 계속 똑같은 형식이죠. if, elif, else. 그래서 elif는 여러분들이 필요의 만큼 계속 늘려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마지막 연습 문제 포인트, 인트,
포인트를 입력하세요. if 만약에 포인트가 1000점 이상이면 프린트 최우수 고객. elif 포인트가 500 이상이면 프린트 우수 고객. 아니면 프린트 일반 고객. 이렇게 해서 200점이면 일반 고객을 출력하는 거. 여기서 중요한 건 또 if, elif, else 이렇게 사용하는 부분들입니다. 조건문 여러분들 조금 어렵게 느껴지시는 부분들 당연합니다. 충분히 이해하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러 번 반복해서 수행을 하신다라고 하면 이 부분들도 충분히 해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영상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영상을 통해서 해결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저한테 이메일 보내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강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